즉, 신주인수권이 이론가보다 싸게 거래가 돼요. 왜 이러죠? 이상한 거죠. 불멍님이 올려주신 영상 예시와 반대로 이론가가 낮게 거래되는데 무조건 사요. 안녕하세요. 블루머니 불멍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대한항공 46R 신주인수권이 상장되고 나서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도 대답을 하고, 또 제가 기존 영상에 말씀드렸던 신주인수권과 주식을 교차로 매수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주린이 분들도 많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신주인수권 차익거래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확인해 보시죠. 대한항공 46R이 상장되고 나서 받은 질문 중 가장 많은 질문이에요. 첫째로, 신주인수권이 이론가보다 싸게 거래돼요. 이거 이상한 거죠? 두 번째, 불멍님이 올려주신 영상의 예시와 반대로 이론가가 낮게 거래되고 있는데 무조건 사면 돼요? 어차피 신주 받을 때 내는 확정 금액은 똑같을 텐데 이걸 비싸게 팔건 싸게 사건 내 수익과 관련이 있나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신주 상장일까지 주식만 보유했을 때와 신주인수권을 보유했을 때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을 해보고, 이 각각의 경우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본인에게 맞는 포지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처럼 신주인수권이 이론가 대비 저평가를 받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차익거래에 대한 정의와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역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상들이 많아요. 참고만 해주세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탑3입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이 약세를 보이면서 기존 영상에 올렸던 예시랑 반대 케이스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즉, 신주인수권이 이론가보다 싸게 거래가 돼요. 왜 이러죠? 이상한 거죠. 불멍님이 올려주신 영상 예시와 반대로 이론가가 낮게 거래되는데 무조건 사요. 어차피 신주 받을 때 내는 확정 금액은 신주인수권을 6,000원에 사나 9,000원에 사나 혹은 비싸게 팔고 사나, 나는 나중에 청약할 때 똑같이 신주 확정가액만큼만 똑같이 납입하는데 이걸 사고 파는 게 내 수익과 관련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틀 동안 2월 15일 날 대한항공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되고 대한항공 주식이 쭉 이틀간 이렇게 빠졌어요. 그거에 따라서 신주 인수권도 첫날 이렇게 살짝 급등했다가 정말 7,400원까지 신주 인수권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 다음날도 이제 대한항공 주식이 빠지니까 쭉 빠져서 현재 약 8,000원 정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2월 17일 기준으로 대한항공 주식 종가가 28,550원, 확정가액은 19,100원. 그래서 대한항공 46 이론가가 약 9,450원이에요. 근데 지금 8,000원이죠. 즉 지금은 이론가 대비해서 실제 가격이 낮게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입니다. 이론가보다 싸게 거래돼요. 이상해요. 아니요, 이상한 건 없어요. 저희는 항상 이론보다는 언제나 시장을 답으로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시장이 답입니다. 먼저 이 시장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그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대응을 항상 해나가야 돼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대한항공 유상증자 물량의 거의 2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첫째, 1.7억 주의 신주가 상장일날 상장되면 분명히 매도 물량으로 주가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과, 둘째, 신주인수권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초과 청약 20%를 할 거고, 이것에 대해 10% 정도 희석된 각 초과 청약자들의 평단에 들어갈 거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 그리고 구주주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배구조 변화가 크지 않는 이상 신주인수권을 통한 청약을 다 하지 않고 팔 거라는 시장 참여자의 기대, 그리고 최근에 변종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발발로 인한 항공주의 약세 예상 등등의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시장의 신주 인수권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판단으로는 이론적으로 적용하면 신주 인수권이 싸게 거래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언제나 미래의 시장은 변화무쌍하다는 걸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는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질문 2번, 3번을 대답을 드리기 위한 기초 잡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주주분들은 모두 다 다양할 거예요. 주식만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이미 신주 인수권을 다 팔아버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주식을 다 팔고 신주 인수권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만 보유했을 때와 신주 인수권만 보유했을 때 지금부터 신주 상장일까지의 본인이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일단
지금부터 신주 상장일까지 대한항공 주식만 보유하는 경우에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뭐가 있죠? 2월 22일 날에는 신주인수권이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2월 23일부터 3월 24일, 3월 24일이 신주 상장일이죠. 이날까지 주식을 매매할 수 있어요. 즉 3월 24일까지 막 주식 가격이 다시 막 폭등해서 막 3만원, 4만원 가면 내 목표가에 벌써 다 왔는데? 해서 다 팔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초과 청약을 못해서 20% 정도 평단을 좀 낮게 받는다거나 신주를 낮은 평단을 받는 거는 못하는 거죠. 반대로 지금부터 그냥 대한항공 주식 다 팔고 신주인수권으로 신주를 받는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초과 청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주 취득 평단도 낮출 수 있고, 초과 청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신주를 받으면 이제 평단을 낮출 수 있죠. 근데 단점은 뭐가 있어요? 위에 거에 정확하게 반대인 거예요.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때 주가가 막 낮아지면 또 뭐 추가로 대한항공 주식을 살 수도 있죠. 하지만 대한항공 주식이 막 엄청나게 오를 때는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신주는 3월 24일날 받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계신 분들은 뭘까요? 반반 치킨처럼 위아래 전략의 장단점은 어느 정도 테이킹할 수 있고, 차익 거래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익 거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차익 거래 정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익 거래 정의는 신주인 수권과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치가 큰 괴리가 날 때 이 괴리를 포착하여 비싼 것은 팔고 싼 것을 사서 최종적으로 동일한 자산으로 변신이 됐을 때 수익을 챙기는 행위예요.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이 이렇다고 치고 신주 확정가액이 이러면 신주인수권 이론가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 일단 주식과 신주인수권은 신주 확정가액만 중간에 둔 그냥 본질적으로는 같은 가치예요. 신주인수권은 주식으로 변하는데 시간만 걸릴 뿐 결국 주식이 될 아이죠. 청약만 한다면. 그 전환 과정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할인, 할증이 돼서 거래될 뿐이에요. 결국 동일한 애가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예시를 정확하게 통해서 숫자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드렸던 예시랑 반대 예시죠. 저번에 제가 드렸던 예시는 이론가가 훨씬 비쌀 때 예시였어요. 지금은 현재 대한항공의 추세처럼 신주인수권 가격이 훨씬 싸게 거래되거나 정말 싸게 거래가 될 수도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차익 거래 예시예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신주인수권이 2월 16일 날 상장이 됐을 때 대한항공 주주분들이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고 신주인수권도 그냥 100주 받았다고 그냥 해볼게요. 2월 16일 날부터 신주인수권이 거래가 됐는데 이때 대한항공은 그냥 28,000원부터 해서 계속 28,000원으로 그냥 끝까지 28,000원으로 갔다고 해볼게요. 지금 주가랑도 비슷하죠? 그때 대한항공 주식 28,000원 그리고 신주인수권이 상장됐을 때 가격이 7,000원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이날 손익은 어떨까요? 이거를 평단 0원에 받았으니까 평가수익 70만원 7,000원 곱하기 100 이날 손익은 70만원이 플러스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1차 확정가액이 2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가격에서 빼면은 신주인수권 이론가가 8,000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000원으로.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 동안에 이게 7,000원에서 6,000원, 5,000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대한항공 주식 가격은 이렇게 28,000원으로 가만히 있는데 즉 신주인수권 이론가는 8,000원인데 5,000원으로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뭐를 하냐면 28,000원에 주식을 다 매도해요.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을 5,000원에 100주를 사서 이렇게 200주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매도하고 신주인수권을 사는 차익거래 전략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날에 여러분들의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멀쩡하게 있던 7,000원짜리 신주인수권이 5,000원이 돼서 2,000원이 깎였으니 그 전일 대비해서 수익이 20만원 깎인 거예요. 왜냐면 2,000원 곱하기 100개가 돼서 20만원이 깎였죠. 그래도 누적손익은 이제 50만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상청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신주를 받았어요. 얼마에? 2만원의 평단에. 그리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초과청약은 안 했다고까지도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신주 평단은 어떨까요? 200주. 신주 확정가액은 2만원. 그리고 신주인수권 100개를 5,000원에 샀죠? 그러니까 평단이 22,5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주 상장일 날에도 대한항공 주식 가격이 28,000원으로 그대로면 여러분들은 평가 수익이 110만원이다. 최종적으로 총순이익의 누적은 110만원인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차익 거래를 했을 때의 예예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를 볼게요. 2월 16일 날 상장이 돼서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냥 주식 가격이 28,000원에서 하나도 안 움직이고 계속 28,000원까지 가고 신주인수권 가격이 7,000원이 되건 뭐 1,000원이 되건 5,000원이 되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 100주에 대해서만 신주 확정가액 2만원을 내고 2만원에 받으신 거예요. 100주를. 그래서 정확하게 평단은 이렇게 돼서 24,000원이 되죠. 평단은.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결국 누적 손익은 80만원이 돼요. 아까는 110만원이었죠. 이 둘의 차이는 30만원이 나는 거예요. 이 둘의 30만원 차이는 어디서 난 걸까요? 결국 아까 신주인수권 이론가가 8,000원일 때 싸게 산 신주인수권, 즉 8,000원 대비 3,000원 싸게 산 여기에서 이걸 몇 개 샀죠? 100개. 여기에서 난 거예요. 100개 곱하기 3,000원 해서 30만원의 수익이 난 거죠. 하지만 저도 신주인수권을 샀고 결국 저는 장기 투자자로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주 상장 이후 주식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주 상장 이후에 주식 가격 계속 폭락하면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대한항공 주식 10만원 가져와. 그래서 아까 Q&A 2, 3 마저 답변을 해볼게요. 이론가보다 낮게 거래되는데 신주인수권 무조건 사요? 이득이에요? 본인이 주식도 있고 신주인수권도 있으면 앞에서 본 차익 거래를 하세요. 근데 매도할 주식도 없고 그냥 신주인수권만 줄창 사는 행위는 주식 사는 거랑 똑같아요. 주식 사는 거와 똑같다는 이야기는 주식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내 자산의 위험이 노출되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할인되어 있는 주식을 좀 더 싸게 사는 효과도 있고 초과 청약도 노려봐서 평단을 더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시장 위험에 노출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3번 어차피 신주를 내는 확정가액은 똑같은데 이걸 7,000원에 사나 9,000원에 사나 상관이 있나요? 앞에서 봤죠? 상관이 있습니다. 결국 신주인수권을 비싸게 사서 청약을 하면 최종적으로 신주를 갖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인수권을 통해서 주식 취득이 목적인 사람은 싸게 사서 청약하는 것이 비싸게 사서 청약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오늘도 정말 어려운 내용으로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월 19일 즉 내일 하나솔루션 47R에 확정 가액이 발표됩니다. 그럼 이때 유상증자의 유상 청약을 예약으로 해보는 것을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테오에서 각각 다 해본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본인의 각자의 목적과 포지션 상황에 따라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거래하도록 하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불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